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준표 시장이 어제 국민의힘이 추악한 공천 뇌물 실태를 폭로하며 칼을 뽑았다. 그리고 곧바로 박지원 의원이 불을 지피듯 추가 폭로를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나경원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충수를 두면서 국민의힘 전체를 전 국민 앞에서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공천원금 의혹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외친다. 성역 없이 누구도 봐주지 말자. 하지만 국민들이 진짜로 기억하는 장면은 따로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누가 진실을 외치며 달려들었나, 누가 그 진실을 칼처럼 휘둘러 상대를 찍어 누르려 했나, 누가 제일 먼저 입을 다물었나, 누가 말을 180도 뒤집으며 배신했나. 이번 강선우 무소속 의원 의혹 국면도 똑같다. 똑같은 더러운 각본, 똑같은 역겨운 연출, 수사와 검증은 필수다. 돈이 실제로 오갔다면 법의 칼날로 끝까지 찔러야 한다. 그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상식이다. 그런데 가장 코미디 같고 동시에 가장 비참한 장면은 바로 이거다. 나경원 의원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순간 민주당 돈 공천 범죄를 특검으로 파헤쳐야 한다. 이 더러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건 공격이 아니다. 이건 자폭이다. 자기 가슴에 칼을 꽂고 불을 붙이는 광기 어린 자살 행위다. 다른 정당이라면 몰라도 국민의힘은 공천 뇌물 금권 경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장 먼저 자기 발등을 내려다봐야 하는 더러운 집단이다. 자기들이야말로 이 분야의 원조이자 거물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확하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 사이에 1억 원짜리 공천거래 의혹이 버티고 서 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녹취가 터지자마자 불타오르는 논란에 못 이겨 원내 대표직을 내동댕이 치고 탈당까지 했다. 강선우는 경찰 앞에 끌려가듯 출석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딴소리 못한다. 사실은 수사로 밝혀야 하고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나경원이 여기서 3억 원 공천 시세표라는 폭탄 발언을 던지며 민주당 전체를 매관매직의 복마전으로 몰아붙이고 경찰 수사마저 못 믿겠다며 짓밟은 순간이다. 그 입이 하필 국민의힘의 임이라는 게 치명타다. 왜냐?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금권 경선의 추악한 실상을 스스로 자백한 녹취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김정재가 이철규와 통화하며 내뱉은 말 경선하면 돈으로 사야지. 보통 사업에서 5억 주고 캠프 통째로 무릎 꿇리고 지지선언 시킨다. 그게 우리에겐 일상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내부 고발이 아니라 내부 고백이다. 국민의힘 공천 경선 시스템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가장 적나라한 증언이다. 게다가 그 통화는 단순 투덜거림이 아니다. 단수 공천을 애걸하는 더러운 거래의 냄새가 진동한다. 공정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특혜를 구걸하는 파렴치한 이중성. 그래서 나경원이 전수조사하자 여압불문하고 소리 지르는 순간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되묻는다. 좋다. 여압불문이라면 국민의힘부터 활짝 열어봐라. 5억이 일상이라는 말이 허세인지 진짜인지, 돈이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흘렀는지, 누가 중간에서 다리 놓았는지, 누가 단수 공천을 받고 누가 그 대가를 치렀는지 그 더러운 고리를 모조리 끊어 발겨라. 그게 진짜 전수조사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국면에서 늘 똑같은 더러운 패턴을 반복한다. 상대는 무자비하게 찔러대고 자신은 슬그머니 꼬리 내린다. 그래서 나경원의 발언이 자충수 자살골로 불리는 것이다. 홍준표의 폭로는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직격이다. 공천심사위원 시절 TK 중진 의원이 재공천 대가로 15억 원을 들이밀었다고 폭로했다. 지방선거에선 동대문 구청장 공천을 놓고 10억 원 제안을 받았다.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만 원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까지 했다. 이게 뜬 소문이냐? 홍준표는 액수 시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찔러댄다. 이건 폭로가 아니라 해부다. 국민의힘 공천 문화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해부하는 생생한 증언이다. 홍준표가 왜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오는지 아는가? 그는 더 이상 국민의힘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등을 돌린 순간부터 그는 자유의 몸이 됐다.
숨길 게 없어진 자의 폭로는 가장 무섭다. 박지원 의원은 MBC에서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과거엔 비일비재했다. 많이 받고 많이 관계 맺었다.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렸다. 보수 쪽은 0이 하나둘 더 붙는다. 돈의 단위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다. 억 단위가 아니라 10억 100억 단위라는 고백. 이 말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 남도 했다고 내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은 정치권 전체가 오랫동안 공천을 돈으로 썩혀온 더러운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특정당만 찌르는 칼춤은 그만둬야 한다.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 대수술에서 제일 먼저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은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바로 국민의힘이다. 김정재 녹취 홍준표 폭로 과거 돈 공천 사건들 권력 공천 논란의 반복 거기에 통일교 신천지 유착 의혹까지 후원 명단과 로비 리스트가 줄줄이 터져나왔다. 국민의힘이 이 흐름에서 자유롭다는 착각은 이제 끝났다. 나경원이 민주당 공천 비리를 특검으로 몰아붙이는 순간 국민들은 비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진짜 특검 원하냐? 그 불길이 제일 먼저 너희를 집어삼킬 텐데. 아니면 위험을 숨기려고 프레임을 먼저 잡으려는 속셈이냐.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전 정당 전면 특검을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체를 열어야 도망칠 구멍이 없어진다. 그게 진짜 의도다.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이 요구를 기뻐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상대만 겨냥한 특검엔 열광하고 전면 특검엔 입을 다문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결론은 하나다. 숨기는 쪽이 제일 겁먹고 있다는 증거다. 나경원은 민주주의를 돈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더 역겹고 더 웃기다. 바로 그 말을 국민의힘이 입에 올리는 순간 국민 머릿속엔 이런 장면들이 스치고 지나간다.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막아선 추태 판결 나와도 사과 한마디 없는 오만법 집행을 농락하던 언어폭력 법치를 외치면서 법치를 짓밟았던 그 장면들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다. 공천 비리도 똑같다. 국민의힘이 성역 없이를 외치는 순간 국민은 단 한마디로 답한다. 그럼 국민의힘부터 열어봐라. 그게 상식이다.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속으로는 자기 부패를 덮는 정당을 누가 믿겠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천 자체가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시장이 되면서 정치가 상품으로 전락한 구조다. 공천이 자격이 아니라 가격으로 결정되는 순간 그 정당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돈 많은 자가 공천을 사고 공천 산 자가 당선 유력 지역을 차지하고 당선 뒤엔 투자금을 회수하려 이에 당사자와 손잡는다. 그때부터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다. 돈 준 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돈 공천은 단순 비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찌르는 시스템 범죄다. 나경원이 말한 8분 세권이 진심이라면 그 칼끝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가슴을 먼저 겨누어야 한다. 김정재가 말한 그 일상이 사실이라면 그 더러운 일상을 지금 당장 찢어 밝혀야 한다. 홍준표가 폭로한 15억 10억이 진실이라면 그 썩은 관행이 오늘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치개혁이라는 말이 국민 귀에 진짜로 들어온다. 하지만 나경원의 방식은 개혁이 아니라 추잡한 정치공학이다. 민주당 공천원금 의혹을 특검으로 부풀려 국민의힘 위기를 덮고 너희도 똑같다 비겁한 계산이다. 그런데 그 계산이 왜 완전 자충수냐. 지금 국민의힘은 도덕성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한두 건 의혹이 터졌다고 갑자기 깨끗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공천시장화의 원조격으로 낙인 찍혔고 내부자 녹취까지 터진 마단이다. 그러니 나경원이 민주당을 때릴수록 국민의힘만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구조다. 정치 감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런 국면에서는 입을 다무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나경원은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방식으로 입을 열었다. 특검을 외치면서 우리도 열어보자는 말이 나오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스스로 섰다. 그래서 자폭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순간 홍준표의 존재감은 더욱 거대해진다. 그는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을 던지며 사실상 이렇게 선언했다. 너희는 이 문제로 남을 공격할 자격조차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홍준표가 눈의 가시이자 재앙이다. 진짜 부패를 끝내려면 칼은 정확해야 하고 흔들려선 안 된다. 지금처럼 상대만 겨누는 칼은 개혁이 아니라 연극이다. 전면 특검 전면 수사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그것만이 정치가 다시 국민을 향할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막는다면 왜 막는지부터 먼저 드러내야 한다. 그게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다. 정치학 교수로서 오랜 세월 한국 정치의 어두운 이면을 연구해온 제가 이번 공천비리 폭로 사태를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장이 썩어가는 현실을 직시하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절규입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정말로 분노와 절망이 교차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폭로가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는 과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직접 목격하고 거부했던 15억 원 1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건 허풍이 아니라 생생한 증언입니다. TK 중진 의원이 재공천 대가로 15억을 제시했다는 그 순간 홍준표는 칼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입을 열었다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특검 주장.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십니까? 민주당을 향해 3억 원 공천 시세표라고 외치며 특검을 요구하지만 자기 당 내부에서 5억 원이 일상이라는 녹취가 이미 세상에 나왔습니다. 김정재 의원이 이철규 의원에게 한 말 요 경선하면 돈으로 매수한다. 5억 주고 캠프 통째로 사버린다. 이게 단순한 하소연이겠습니까? 단수 공천을 애걸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토입니다. 공천의 공정성을 요구하면서 뒤로는 특혜를 구걸하는 이중성.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 김경시 의원과의 거래. 녹취 공개 후 김병기 의원의 탈당까지. 이 모든 게 드러났을 때 민주당은 최소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탈당, 출석, 수사협조. 하지만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공격의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리려 합니다. 이건 자폭입니다. 자기 집에 불이 붙은 마당의 이웃집에 불 지르자고 외치는 꼴입니다. 정치학자로서 말하건대 공천비리는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공천이 돈으로 거래되는 순간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돈을 준 자의 대리인이 됩니다. 당선 후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썩었는지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홍준표의 폭로는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만 원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 관행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김정재 녹취를 보면 더 세련되게 더 은밀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말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보수 쪽은 0이 하나 둘 떠붙는다. 억 단위가 아니라 10억 100억 단위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정치권 전체의 부패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특정당만 공격하는 건 위선입니다. 전면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식 최고위원이 주장한 전 정당 전면 특검. 이게 왜 필요한지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한쪽만 열어보자고 하면 다른 쪽은 숨을 구멍을 찾습니다. 모든 정당을 동시에 열어야 도망칠 곳이 없어집니다. 국민의힘이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건 스스로 깨끗하지 않다는 자백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민주주의를 돈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지도 않은데 웃음이 나오는 건 그 말이 국민의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맞고 판결 후에도 사과 한 번 없는 태도 법치를 외치면서 법치를 농락했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공천비리가 시스템 범죄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공천이 가격으로 결정되면 정치는 상품이 됩니다. 있는 자가 공천을 사고 공천 산 자가 당선 유력 지역을 차지하고 당선 후엔 로비스트가 됩니다. 정책은 국민이 아니라 돈줄을 쥔 자를 향합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진짜 개혁은 없습니다. 홍준표가 왜 지금 이 폭로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더 이상 국민의 힘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이 그를 먼저 버렸고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숨길 게 없는 사람이 입을 열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김정재 녹취의 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항이라는 지역에서 돈으로 캠프를 사는 게 일상이었다는 고백.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부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녹취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침묵. 아니면 또 다른 공격으로 덮으려 할 겁니까? 나경원의 자충수는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민주당을 때릴수록 국민의힘의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조명됩니다. 홍준표 폭로, 김정재 녹취, 과거 돈 공천 사건들, 종교단체 유착 의혹까지. 이 모든 게 겹치면서 국민의힘은 도덕적 우위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정치개혁을 외치려면 먼저 자기 집부터 청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성역 없이를 외칠 자격이 있으려면 먼저 자기 당의 5억, 10억, 15억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교수로서 이 사태를 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지금 시스템적 붕괴 직전입니다. 공천이 돈으로 오염된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 선거도 그 다음도 똑같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정치인을 탓하는데 그치지 말고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전면 특검, 전면 수사, 모든 정당의 공천 장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돈으로 거래되는 정치를 소비하게 될 겁니다. 이 글을 끝내며 다시 한번 말합니다. 홍준표의 폭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경원의 자폭은 경고입니다. 국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실을 마주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싸웁시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